자, 뭐 하루하루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도 장중에 뭐 올려드렸는데 조금 있다가 마감 기준에서 수익 부분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뭐 사실상 마감 수익이 조금은 장중보다는 줄었어요. 줄었는데 에, 뭐 주력주 기준에서 원체 빵빵하게 움직임이 나와서 오늘 뭐 변동성 종목에 최근에 터져 나왔던 JNTC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삼천당 제약 변동성을 좀 놓치긴 했어도 뭐 이 정도면 뭐 아휴 훌륭하죠. 장중입니다. 장중이고 하이닉스가 이제 24만 천 원에서 훅 미끄러지면서 끝이 나긴 했는데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뭐 계좌 수익 범위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우리가 작년 10월 말 이후에 포트를 보는 이유도 작년 10월 말에 지수가 2277.99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정이 깊었어요. 굉장히 조정이 깊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잠깐만요. 내부에 말씀드렸는데 오늘부터 방송이 이제 월말까지는 9시, 10시 2시간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10시 방송이 아니라서 9시 방송이라 좀 일찍 출발이 돼야 돼요. 원고나 이런 부분들을 잘 기준 잡아주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당시에 아무도 쳐다도 안 보던 상황이었죠. 이때는 뭘 봤어요? 다들 현대차도 안 봤어요. 거래 자체들이 좀 제한적이어서 이 당시에는 뭐 우리도 그랬고 2차 전지 부분이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됐죠. 갑자기 뜬금없이 어디선가 나타난 그 배터리 아저씨 정신 나간 그런 친구들이 헛소리 하고 있고 뭐 에코프로가 800만 원 간다고 최고점에서 몰빵하라는 야, 하여간에 뭐 그런 별의별 희한한 꼴을 다 봐요. 38년 주식하면서 그런 케이스는 없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뭐 7월 말에 다 정리가 잘 됐고 그리고 이제 10월 말이면은 2차 전지 정리 이후에 포스코 DX 정도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주 중에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도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뭐 이런 수준에서 좀 보고 있었고 주력주 포트 비중을 전체 시장이 뭐 붕괴된다는 얘기까지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 글로벌 증시의 흐름 자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만약에 글로벌 증시가 깨져 내려간다고 해도 우리 입장에서는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이 당시의 기준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이격 부분 기준, 그러니까 그들이 많이 밀려도 우리는 제한적으로 밀릴 것이다. 뭐 이런 내용. 결론은 되돌릴 때 누가 돌릴 것이냐라는 기준에 글로벌 증시 되돌린 것도 일본이 어마어마한 강세를 띈 거, 그 부분이 전부 AI 관련된 기준,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반도체 기준, 그리고 이제 실적주 현대차, 너무너무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는 현대차. 결론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중에 대한 기준입니다. 잠시 후에 이제 우리 포트 전략 마무리하고 나서 수급 보고 나서 훈 선생님 그 포트폴리오 전략 부분을 볼 텐데 미리 이제 훈 선생님 포트폴리오 전략 부분 말씀드리면 전혀 뭐 아주 뭐 교과서적으로 FM적으로 편입을 하셨는데 다만 이제 변동성 종목이 너무 많아졌어요. 라이브 방송으로 잘 이동을 하셨고 VIP 방에 있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하이닉스 부분에 1억 계좌, 1억 가상 계좌 기준에 55, 그리고 1억 가상 계좌 기준에 25. 그러니까 두 종목을 80%를 채웠는데 뭐 한미반도체 5%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LG화학은 비중을 줄여가던 과정이었고. 근데 저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실질적으로 놓고 본다면 사실상 어떻게 기준을 잡아드렸죠? 그러니까 일부의 분들께서는 아예 이 하이닉스를 뭐 이 당시 기준에 그렇게까지 권해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100% 비중을 채워서 이제 가지고 가신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이제 같이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추후 부분에 여러분들이 전략을 어떻게 이제 설정하실 거냐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수정된 거 12시 50분에 올려놨어요. 그것도 좀 참조하시고 우리 원고 작업하시는 분은. 그래서 한번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잠시만요. 이렇게 돼 있죠. 이 포트 기준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진짜 진정성 있게 이제 그 진행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이러한 수익에 대한 감사 후기가 올라올 수 있느냐, 진짜 이렇게 편입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요분께서는 이제 12만 6천 원에 하이닉스를 편입하시고 23% 수익이신데 지금은 어떻게 됐겠어요? 어마어마하죠. 하이닉스를 뭐 단타 치려고 들어가시지 않았잖아요. 삼성전자를 단타 치러 들어가셨나? 그건 아니잖아요. 6만 9천 원이에요. 지금 보시면. 결론적으로 요 비중을 이렇게 채울 수 있다라는 게 어마어마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도 방금 이제 보여드린 내용처럼 저렇게 이제 하이닉스 기준을 충분하게 채우실 수 있는, 또 이 밑에도 하이닉스 비중, 그죠? 그다음에 하이닉스에서의 수익 범위. 지금 하이닉스가 220% 올라왔어요. 220% 이상. 그리고 우리 황태자 선생님 마찬가지 포스코 피처엠 차익 실현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종목을 한 10개 정도의 종목을 주력주 이외의 종목에서 매매를 하시다가 9월, 10월 시장 깨지니까 이제 뭐 좀 혼란스러우셨죠. 그나마 이제 포스코 DX는 수익이었는데 한미는 그때 이제 횡보였고, 그래서 220만 원짜리 페어몬트 호텔 강연에 10월 14일 날 오신 거고, 그 10월 14일 날 오셔서 나 10종목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강연에 오시기 전에는 전략을 안 잡아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력주로 가셔야죠까지만. 근데 강연에 오셨을 때 눈을 보고 뭐 1대1로 전략을 설정해드리는 건 불법이니까 눈을 보고 그냥 강력하게 말씀을 드린 거죠. 강력하게. 어떻게? 일단 어찌됐든 주력주의 기준으로 압축을 하시는 게 옳다. 시장이 붕괴돼서 2277.99포인트까지 내려와 있어서 2000이 깨진다는 이상한 소리까지 돌고 있을 때니까 진짜 어렵다면 이제 쉬시는 게 옳고, 그렇지 않고 윤정도 이야기처럼 굉장히 강력한 시장입니다, 돌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막연히 시장 돌리겠다가 아니라 누가 지수를 돌릴 거냐. 우린 자산 규모들이 사실상 그렇게 작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뭐 소형주에서 뭐 깔짝대고 우리의 기준 뭐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 되돌림의 흐름에서 주력 업종군을 놓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싹 다 10종목을 정리하시고 10종목 정리하시고 결론적으로 하이닉스 하나 이렇게 들어가신 거예요. 뭐 한 종목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닌데 하이닉스하고 이제 현대차 요 정도로 두 개 분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비율은 뭐 7대3 혹은 8대2 혹은 9대1 정도면 됩니다. 현대차는 다 좋은데 그 당시에 이제 거래가 조금 많이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거래가 수반되어야만 변동성의 확장이 나올 수 있다. 시세가 나올 수 있다. 결론은 이제 하이닉스 12만 3천 원, 12만 2,976원, 12만 3천 원. 그렇게 해서 이제 주가가 바닥 찍고 지수가 바닥 찍고 돌릴 때 이렇게 올려주신 거죠. 근데 아쉬운 거는 이제 3월 만기셨는데 1월 달에 시장이 또 다시 흔들렸어요. 2,500이 깨졌어. 잘 올라오다가. 그러다 보니까 12만 3천 원에 편입하고 14만 원, 15만 원에 갔던 하이닉스가 1월 말에 13만 4,700원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실망스러운 거야. 야, 윤정도도 똑같네 뭐. 고점을 왜 못 잡아줘? 고점이 차익 실현하고 밑에서 사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해도 잘하겠다. 근데 그거는 이제 변동성 종목 매매할 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주력주는 그렇게 해서 대처하는 게 아니죠. 주력주라는 거는 2% 올랐다가 1% 밀리고 3% 올랐다가 2% 밀리고 또 2% 밀렸다가 4% 오르고 또 1% 올랐다가 0.5 밀리고 이게 주력주예요. 응? 결코 뭐 크게 대밀리지 않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돌려놓긴 했지만 10%대 흐름 나오다가 4% 이상 밀렸잖아요. 5%까지 밀렸나? 꽤 밀렸죠. 근데 강한 애들은 어떻게 가요? 우리에게 좀 강한 흐름을 준다 하는 쪽의 종목은 그냥 쭉쭉쭉 가요. 1, 2% 눌리지 않고 그냥 계속. 그거는 이제 수급이 계속 위로 올라오면서. 그거는 이제 당일 기준의 분봉에서의 흐름이라면 일주월봉도 그렇게 형성돼야 되거든요. 그게 주력주라는 거예요. 뭐 중간에 시장은 들려서 한 번씩 휘청된다 할지라도. 결론은 요 흐름 속에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여기서 반등 나와서 14만 원 넘기고 15만 원, 또 15만 원 넘기고 16만 원 가니까
그냥 안타깝게 하이닉스 싹 정리하신 거죠. 뭐. 싹 정리하시고 안타깝게도 아니 자금이 필요해서 정리하셨다는데 무슨 자금이 필요해요? 상장사를 갖고 계신 분이 무슨 상장사를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또 두바이 쪽에서 두바이 쪽인가 하여간에 또 IPO 또 진행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결국은 이제 뭐 식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다 또 별도로 또 한 10억 계좌 또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신뢰도가 떨어져 있던 거지. 야 왜 하이닉스 고점 못 잡아줘? 그래서 한 번 1월에 무너지고 돌리니까 아이고 하면서 이제 15만 원, 16만 원을 정리했다가 슈팅이 나오고 또 한미반도체가 이제 뭐 4월 달에 날아다니고 하다 보니 2월 8일 날 한미반도체 상한가 갔잖아요. 6만 원 초반에서 6만 1,000원에서 상한가 가서 7만 8,500원으로 한 방에 6조짜리가 8조 가까이 된 거예요. 그냥 종목 보실 때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주식수, 시가총액 순위까지 보셔야 돼. 에코프로가 거품 났을 때 몇 위까지 올라왔는지 그게 정상인지 그래서 거기서 꺾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그래서 결론적으로 잠시만요. 가급적이면 방송할 때는 뭐 다른 거 신경 안 썼으면 좀 좋긴 하겠는데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황태자 선생님께서 3월 만기 되시고 나서 이제 개별 매매 하시는데 아니 지금 방송 녹화하는 거 모르세요? 응? 미팅 뭐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지? 지금 좀 그렇지 않나? 방송 끝나면 항상 녹화를 길게 하면 5시까지도 녹화를 하고 장중 뭐 정신없이 막 하다가 긴장 풀려서 힘이 없는데도 그 어떻게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우 왜 그러시지? 아무리 급한 거가 있으셔도 참 죄송합니다. 좀 민감해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자산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민감하신 거고 저도 조그만 내용에도 이제 좀 민감한데 일단 어찌 됐든 그 이제 뭐 옥돌정 선생님께서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그 비중 자체를 잘 설정하셔야 되는데 뭐 8대 2로 이렇게 설정하는 평상시에 이렇게 설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또 이 당시 기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11월 포트죠 이게. 그 11월 포트에서도 8대 2로 이제 두 종목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어요. 1월 달 포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다만 나는 좀 뭐 매매도 원활치 않고 압축해야겠다 하시면 뭐 요 정도 수준이라면은 그렇게 생활하시는 데에 대한 뭐 불편함은 전혀 없으시다라는 기준이 잡힌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요 포트를 설정을 해드렸는데 결국은 이 포트를 설정을 못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1억 가상계좌에 8대 2 이분의 이제 자산을 오픈할 수는 없으니까 자산을 오픈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결국은 이렇게 좀 못하셨죠. 못하시고 그 전에 2차 전지 쪽 랠리 나올 때 그 어마어마한 수익 범위들을 이렇게 이제 창출해 내시고 이때도 이제 좀 집중보다는 분산, 뭐 여러 가지 종목 분산, 이 종목 저 종목 분산, 그러니까 비중 조절이 좀 애매한.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 리딩 받으시고 뭐 1억 5천 정도 손실이 났는데 그거 다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뭐 1억 회복하고 4,500 정도 이제 뭐 수익 내면 된다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9월, 10월 시장 휘청거릴 때 이제 이 종목 저 종목 다 갖고 있다 보니까 힘들어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압축하라고 말씀드린 건데 결론은 우리 옥돌정 선생님께서도 올 3월 한 3월 정도 하여간에 만기셨던 것 같아요. 3월, 4월. 그러니까 1월 달 시장 휘청하고 나서 이제 다들 또 힘든 거야. 9월, 10월은 그렇다고 쳐도 11월, 12월 뭐 시장 쫙쫙 올라가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올라가다가 1월에 그들이 이제 눌리다 보니까 지수가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주력주를 안타깝게 수익 매매했네요. 이게 5월 달에 온 문자입니다. 이탈하시고 이제 내가 혼자 해볼게요라고
하셔서 저 포트 비중은 꼭 잘 기준 잡으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안타깝게 압축을 못 하시고 그냥 이렇게 다 매매해서 다 팔아버렸네요. 그러니까 현대차, 하이닉스는 다 팔아버리셨던 그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아직도 계좌 마이너스 28%.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지. 지금 이 장에 예를 들어서 오늘 그 1월 말 종가 기준으로 놓고 따질 때 계좌 수익이 56%예요. 그 56%가 그냥 뭐 예를 들면 삼천당 제약 대박 나가지고 JNTC 3일 만에 막 50% 올라와서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하이닉스 현대차의 비중이 70% 형성돼 있는 과정 속에서 56이고 여기에 포함 안 된 내용은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가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또 알테오전 오늘 많이 밀렸지만 알테오전의 6월의 슈팅이라든가 또 하한가 두 번 맞은 HLB 우리는 뭐 10만 원대 차익 실현하고 하한가 맞은 이후에 되돌릴 때 편입해서 또 수익 내고 나오고 근데 그 수익들이 포함 안 된 실질 주력주에서의 비중에서의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포트폴리오 구성을 여러분들이 뭐 다 지난 거 가지고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5월달 기준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넣어놨어도 5%예요.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5,060만 주짜리란 말이죠. 그럼 이 당시 21만 1,000원 할 때도 사상 최대치 고점 24만 9,500원 찍고 눌림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뭐 여기서 꺾여서 뭐 무너진다 뭐 별의별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 전문가랍시고 떠드는 사람들 아무런 기준 없이 뭐 얘가 20배 올랐으니까 뭐 10배 올랐으니까 무너지면 뭐 6달 빠진다. 밑도 끝도 없는 얘기잖아. 그게 아니라 누적 수급은 얼마 실적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얘가 이제 그 실적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 기준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우리나라 정책 기준도 방산 쪽의 정책 기준이나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기준이 있고 하나그룹주의 재편 작업, 그룹의 재편 작업 그리고 이제 최근 6월 3일에는 하나 정밀기계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하나 정밀기계에서 이제 하이닉스의 TC1를 납품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의 설정 범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24만 9,500원 찍고 실적 나오면서 이제 과도하게 이제 미끄러져 있을 때 오히려 주력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가총액 얼마냐면은 5,060만 주짜리니까 1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준점들을 알고 대처를 해야 돼. 시가총액이 10조짜리인지, 시가총액이 5조짜리인지, 시가총액이 예를 들면 BH 같은 경우에 1조가 안 돼요. 8,400 이렇게뿐이 안 돼. 결론은 지금 현재 기준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기준에 대한 기준점이 좀 명확해져야만 여러분들이 이 나머지 부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 훈 선생님 포트폴리오 이제 기존에 한번 해드렸고 지금 한 번 더 해드리는 건데 그 훈 선생님 포트폴리오 지금 현재 이제 또 기준을 잡아드릴 때 기준 제가 볼 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점 맥락에서 잡아내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다 우리 종목으로 다 갖고 계세요. 나머지 기존 뭐 예전 종목군들은 싹 정리를 하셨고 우리 종목으로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함께 보실 때 전략 기준을 잘 잡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기준에서도 보시면 5월 달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부분을 이제 6월 달에는 HD 현대 일렉으로 바꿔놨어요. 바꿔놨고 그리고 좀 무리수를 둬서 작년 5월 말에 이수페타시스 9,200억일 때 1조 미만짜리는 포트에 안 넣는데 넣었단 말이에요. 작년 5월 말에 그때 이제 비슷한 흐름이었죠. 이제 엔비디아발 영향이 있었고 뭐 지금은 이제 뭐 애플발 영향에 BH를 넣은 건데 둘 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10% 수준 그 수준에서 아주 고른 수급 범위의 저평가 상태의 쌍끌이 순매수에 거래가 일정 범위 수반돼 있는 그렇게 해서 이제 넣어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BH가 이제 6월 11일 날 좀 비이성적인 유안타 쪽의 비이성적인 매도 물량 때문에 한번 휘청됐는데 잘 돌려놓은 거고 그다음에 HD 현대 일렉트릭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차익 실현 잘 하고 나서 이제 재편입 과정 속에서 일단 빼내고 거래를 수반하고 이제 얘도 31만 4천 원의 신고가를 찍어주고 눌린 가격이에요. 어찌 보면 올해만 뭐 26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야 이게 지금 신고가 찍고 눌렸는데 편입이 될 수 있는
위치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3,600만 주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10조 딱 넘어갈 때의 기준인데 가지고 있는 펀더멘털적인 부분, 그죠? 그 실적 개선에 대한 그 실적 개선은 이제 미국 정책에 대한 부분. 뭐 깊이 있게 설명 못 드려 지금 시간은 뭐 그렇게 길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범위가 수급 범위인데 굉장히 공격적인 그 매수. 21년 이후에 그러니까 20년도 19년도 그때쯤 현대중공업그룹이 7개 회사로 이제 분할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분할된 이후에 장내 매수를 통해서 대부분 장내 매수로 30%에 달하는 매집이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뭐 21년부터는 너무 멀다 하면은 작년 10월 10일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18% 이상 매수를 했어요. 18%. 뭐 물론 기간은 12%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이 윗방향의 매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미국 정책에 연동돼 있고 그 부분의 실적 개선폭. 그러니까 실적과 수급이 뒷받침돼 있는데 거래 대금은 사실은 조금 제한적이에요. 10조가 넘는 종목이 단 한 번도 1조를 넘겨본 적은 없어요. 뭐 5천억, 7천억 뭐 이 정도 거래 대금입니다. 그래도 그 정도여도 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현대 일렉트릭의 변동성 기준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 60%에 현대차 25%를 설정하고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도체 기준이 지금 AI 쪽으로 묶은 거거든요. AI 쪽 묶어놓고 보는 부분에 HD 현대일렉도 그 부분에 전력 수요 그것을 이제 미국이 정책적으로 오래된 전선이나 변압기기를 바꿔주겠다. 그 부분의 설정 범위. 그리고 이제 BH 같은 경우도 애플 쪽의 영향력인데 애플의 이제 AI죠 역시 AI를 탑재하는 아이폰의 출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이제 수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핸드폰 교체가 꽤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 실적 개선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에 이제 PCB 업체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4월 24일 이후에 BH 또 이스페타시스, LG노텍 4월 24일 이후에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수급들이 이스페타시스, LG노텍이 5% 이상, BH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좀 작죠. 여기는 10% 이상, 11%의 매집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5월 말 종가 기준으로 얘네를 편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KB금융은 그 어지간해서는 계속 금리를 실질 인하하기 전까지는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부분은 뭐 이러쿵저러쿵 시장에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제 주장은 빨라야 내년 2분기 그것도 6월 그리고 3분기 정도에 인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그 부분도 뭐 1시간 이상씩 전략을 녹화해서 올려드린 부분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참조하시면 돼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면 질문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KB금융 같은 경우도 금리 고금리 상태에서는 역대 이제 2000년 이후에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7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인상하던 시기. 그 다음에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금리 인상 시기. 그 다음에 2022년 3월부터 2027년 7월까지의 금리 인상 시기. 모든 금리 인상 시기에서는 금융 지주사들의 경우는 주가가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구조였고 항상 그렇게 진행이 됐고. 그래서 지금의 KB금융의 경우도 펀더멘털적인 부분이나 수급 부분이나 매우 뛰어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거래대금이 터지는 날만 터지죠. 그러니까 자금 집행이 되는 날, 매수가 들어오는 날만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중을 좋은 건 알겠는데 5%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종목은 비중 조정을 할지언정 유지를 할 거란 말이고 그 다음 이 두 종목은 매월 말일날 새로운 종목으로 변화시키는 바꿔주는 기준도 잡힙니다. 4월 달까지는 고정적으로 한미반도체가 여기 들어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종목군들은 원래 아까 보신 것처럼 하이닉스 현대차 위주인데 삼성전자가 들어온 거는 언제 들어왔어요? 5월 포트부터 삼성전자가 15%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6월 포트에 하이닉스 45%를 10%를 줄여서 25%가 된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없을 때에도 IT의 비중은 최소 50에서 60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도 비중의 범위가 사실 하이닉스로만 유지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삼성전자를 이제는 병행을 하자.
현대차하고 기아를 병행할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오히려 이제 현대차를 보는 거죠. 어? 뭐 실적의 흐름이나 이제 수급 부분 거의 비슷하지만 얘가 우위라는 거.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똑같은 반도체로 놓고 볼 땐 뭐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HBM 때문에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가파르게 8조에서 20조까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지금 8월 말 이후부터 해서 지금 20조 넘기긴 했지만 이제 19조 원대까지 형성됐던 게 5월이에요. 그러면은 8월 말 이후에 9, 10, 11, 12 그다음에 5월이니까 9개월 만에 아니 시가총액 2위짜리 종목을 9개월 만에 8조 예상해서 19조까지 11조 이상 전망치가 올라온다? 150%가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근데 업황이 그렇게 돼서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 근거가 이제 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부분부터 해서 실질 또 하이닉스 실적 발표까지 당장 다음 달에 실적도 상상 초월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결론은 하이닉스 부분은 그렇게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전망치가 높아지면서 주가가 작년 1월 대비 220% 올해 기준에서도 거의 뭐 100% 올라오지 않았나요?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근데 삼성전자는 못 올랐다. 그럼 막연히 못 올랐으니까 그건 아니라니까. 아까 1시간 이상 또 녹화해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는데 영상 올려드렸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는 30조 원대, 33조 원대 기준에서 지금 40조 수준 그것도 굉장히 많이 높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발 HBM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AMD나 인텔 같은 경우도 GPU가 그렇게 진입 장벽이 높은 기술력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초기에 엔비디아가 원체 장악을 했고 그리고 AI 시장에 순간적으로 터지니까 22년 11월 말 이후에 23년도에 이렇게 다 터진 거예요. 22년 11월 말 이후에 23년도에 다 터진 거예요. 그리고 올해 지금 상반기 기준에.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터지다 보니까 이제 AMD, 인텔이 쫓아가는 이제 속도에서의 조금 이제 지금 현재 위치에서 차이가 있는 거지 진입 장벽이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엔비디아가 이제 장악을 하고 자기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그 수식 그것을 똑같이 만들지 않는 한 지금 쌓아놓은 만들어 놓은 서버를 연동시켜서 구동하기 어려울 흐름으로 독점적인 위치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결론은 AMD나 인텔이 지금 굉장히 박차를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반도체 부분의 세계 1위인 삼성전자와 함께 안 갈 수가 없어요.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두 번째 기조는 TSMC 쪽이 다 좋은데 기술력도 있고 다 좋죠. 지금 파운드리 시장이 1위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뭐 삼성전자는 넌 뭐했니 이렇게 하는데 엔비디아가 작년에 시가총액이 10위 안에도 못 들어와 있었어요. 정확히 작년 5월 24일 날 시간 내에서 장 끝나고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날 종가 기준의 시가총액이 8천억 달러지 8천억 달러. 그게 1조 달러를 넘긴 게 그날 실적 발표하고 그 다음날 26% 갭상승에 29%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단 한 번 조정받은 적 없이 쭉쭉 날아간 거예요. 그때가 1조 달러. 지금이 3조 3천억 달러.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그 어마어마한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1위로 올랐어요. 오늘 날짜로. 그 어마어마한 슈팅과 함께 그 엔비디아 대만 업체라고 봐야 되죠. 엔비디아 사실 미국에 상장되고 미국 업체인데 지금 어찌됐건 이제 뭐 대만의 기준 그 대만의 TSMC 그래서 파운드리 업체 기준에 TSMC에 다 모든 오더를 준 거잖아요. GPU 생산에 모든 오더를 주다 보니까 얘도 시가총액 순위가 8위가 아니에요. 20위 대 중반에 놓여져 있었는데 20위에서 30위 사이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삼성전자와 시가총액이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 시가총액 2배가 넘어요. 거의 이제 3배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대만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넘겼어요. 넘겼단 말이야. 어제 기준에 애플이 1위였는데 애플이 1% 밀렸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밀렸고 그리고 얘가 어제 이제 뭐 2%인가요? 할 강세를 떼면서 엔비디아가 1위까지 올랐어. 8천억 달러에서 작년 5월 8천억 달러에서 4개월 1년 만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얘가 올라온 거거든.
결론적으로 파운드리 시장의 그 기술력 부분이 삼성전자가 못나서가 아니라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의 확장, 그 엔비디아의 GPU 생산을 전부 TSMC가 만들다 보니, 그러다 보니 얘가 빵 터진 거지, 삼성전자가 못나서라는 해석은 저는 그렇게 크게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는 부분이 엔비디아의 HBM 3 5세대 12단짜리를 납품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부분 플러스 엔비디아도 아무리 이제 대만 쪽의 기준을 잡는다 해도 엔비디아 입장에서 지진에 대한 불편함도 있고, 물론 이제 해외 공장도 있지만 또 중국에 대한 불편한 부분도 있고, 중국이 대만을 좀 솔직히, 아니 니네가 우리나라지 무슨 니네가 대만이 무슨, 그러니까 중국은 대만을 제주도처럼 보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결론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만약에 삼성전자가 TSMC처럼 GPU를 자체 생산을 조립을 다 해줄 수 있다면, 그럼 뭐 하이닉스 거 안 써도 삼성전자가 자기네 걸로 다 만들면 되잖아. 그럼 시장에 한간에 나오는 게 이제 뭐 엔비디아하고 삼성전자 부딪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하이닉스의 제품 만드는 방식으로 니들도 만들어서 납품해라, 호환되게. 근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그 내용,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 응? 그런 내용은 이제 쉽게 뭐 백색 가전 중에서 이제 뭐 냉장고, 세탁기 다 있지만 TV, LCD TV의 구동 방식이 삼성전자와 LG전자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제 더 화질이 이게 더 좋다부터 해서 별의별 경쟁을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경쟁 부분에 하이닉스의 방식으로 만들어라? 싫다? 그것 때문에 부딪힌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며칠 전에도, 어젠가요, 그젠가요, 삼성전자가 이사회 결의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들도 삼성전자도 GPU를 생산할 수 있게끔 R&D 비용 투자하고 진행하겠다 해요. 수요는 뭐 상상을 초월하게 계속 지속이 되니까. 언제까지? 금리를 내리기 전까지. 금리를 내리는 순간, 이번에도 뭐라 나왔어요? 소매 판매가 예상치보다 둔화된 거지, 소매 판매가 뭐 급격 축소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매 판매가 예상치보다 둔화됐기 때문에 지표가 둔화돼서 경기 부양의 일원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고금리에서 힘들어져 있던 성장주 중에 바이오주가 뭐 날아갈 거다. 정신 나간 소리지. 알테오젠이 지금 주가 못 갔나? 얼마 전에 하한가 맞기 전에 HLB가 주가 못 갔어요? 삼천당 제약이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 주가 못 갑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성장주, 투기 자산은요, 고금리에서 날아가는 거지,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해서 금리를 내릴 때, 금리를 내리는 건 무조건 경기 지표가 둔화돼서 부양책의 기준입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성장주는 다 죽는 거예요. 기술주부터 모든 게 다. 근데 이상한 해석들을 해요. 하여간에 또 그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그냥 요 정도 잘라내고, 결론은 하여간에 삼성전자의 지금의 위치 굉장히 중요한 위치다. 그냥 뭐 작년 5월부터 해서 우리는 2차 전지와 병행해서 하이닉스의 비중을 굉장히 강력하게, 또 현대차의 비중을 강력하게 가지고 왔던 것처럼, 지금 그 기준에 현대차는 아직까지도 이제 저평가이기 때문에 더 올라가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현대차도. 다만 이제 현대차의 거래 대금이 아직까지 제가 원하는 거래 대금 수준, 하루에 5위 안에 계속 들어오고, 또 거래 대금 1위 막 조 단위 이상의 거래 대금 터지면서 1위, 이 거래 대금이 아직까지 터져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점진적인 강세를 보는 거고요. 또 기술주처럼의 성장성 부분이 아니라서 점진적인 강세를 보는 거고, 그렇다고 뭐 반도체가 끝났냐, 그게 아니라 반도체 쪽의 기준은 계속 성장인데, 또 하이닉스도 계속 우상향이라고 보는데, 지금까지의 실적 전망치가 급격히 상향되면서 탄력을 받은 것처럼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가 지금 40조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반기에 60조까지 형성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2018년도의 사상 최대치 실적을 하이닉스도 지금 전망치가 거의 넘어서는 상태예요. 20조 8천억이 사상 최대치였거든요. 넘어서는 상태.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 부분. 그래서 요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가 이제 올해 기준에 8조 1천억에서 지금 20조를 넘겼어요. 20조를 전망치가. 근데 13조가 사상 최대치였고, 그 다음에 바로 20조 8천억이 터진 거거든요. 요걸 넘길 수 있는 위치라고. 주가는 뭐 여기보다 월등히 올라왔죠. 그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효과 부분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기준도 마찬가지로 33조에서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 부분이 얼마? 40조까지 올라와 있는데 60조까지 형성되어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주장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AMD라든가 인텔이라든가 그쪽하고의 생산까지 HBM을 납품하는 수준이 아니라 TSMC처럼 생산까지 같이 가지고 오는 그 부분이 삼성그룹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이닉스의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그 기술 부분이나 정밀을 떠나서 그 기술 부분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사실상은. 그게 뛰어났다면 이제 TSMC 부분을 일부라도 받아왔겠지.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지금으로서는 TSMC나 삼성전자가 경쟁하는 위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체 수요가 많고 공급이 딸리기 때문에 누가 만들어도 삼성이 만들어도 TSMC가 타격을 받거나 그럴 위치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4조 예상해서 지금 40조까지인데 요 실적은 월등히 넘길 수 있다. 충분히. 그리고 그 학습 효과는 제가 8조일 때 20조까지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될 수 있고 실질 영업이익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했더니 다들 혀를 내둘렀거든요. 야 8조 전망인데 다 뛰어난 애널리스트가 한 건데 네가 뭔데 20조 얘기하니? 라고 했는데 결국은 넘겼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가 30조였어요. 30조. 원래는 이때 30조를 넘길 거로 봤는데 갤럭시 노트 7 터지고 그리고 이제 최순실 씨 사태 터지면서 실적이 둔화되고 30조를 못 넘겼어요. 근데 요때 기준에 30조 전망을 했어요. 언제? 2016년 4분기에. 근데 2017년 1분기 때부터 실적 전망치가 지금의 하이닉스처럼 급격하게 상향이 된 거예요. 한 방에 30조에서 53조 됐나 전망치가 아니야. 계속 막 30조, 33조, 35조, 38조, 40조, 45조 이렇게 해서 53조가 된 거예요. 급격히 상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앞전의 실적은 35조 7천억이 사상 최대치였어요. 35조 7천억. 그러니 뭐 30조 이상을 전망하기가 좀 사실 이때 아무리 호황세로 접어들었다 해도 쉽지는 않았었죠. 근데 35조 7천억을 찍은 게 언제냐면 2013년도입니다. 2013년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여간에 요 하반기를 놓고 보면서 삼성전자의 기준을 좀 늘려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요 기준의 설정 범위에 일단은 이렇게 사업이 바쁘시대요. 사업이 바쁘시겠죠. 우리 다만 이제 그때 이제 약주를 두실 때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상장사를 갖고 계신 분이 아까 그 계좌 3억짜리 계좌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서 한 4억 정도 되셨을 텐데 4억짜리 계좌 자금이 없어서 뺐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약주 드실 때 저 10억씩 5명이 모여서 50억 갖고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를 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찌됐건 뭐 그 지금 장에 원체 좋은 장이라 매매가 원활하셔서 수익을 잘 내시고 계실 거예요. 수익이 안 나시면 뭐 도움 받으러 오셨겠죠. 수익률의 이제 차이 부분일 텐데 어찌됐든 결론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의 그 수익 범위예요. 그래서 이 비중에 대해서만 잘 설정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빠르게 수급 범위 놓고 보고 우리 그 훈 선생님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해볼게요. 뭐 정리라기보다는 리딩을 해드릴 텐데 전체 우리 방 안에 계신 분들 포트하고 거의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설정해드린 포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게 주력인 거예요. 이 종목이. 여기에서 이제 현대차 기아인데 현대차를 우리는 설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종목군이 변동성 매매의 기준인데 여기서 이제 몇몇 종목은 이제 조금 정리를 하려고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오늘도 뭐 매우 긍정적인 수급의 흐름이 됐는데 수익 범위에 주력주에서 이렇게 따뜻하니까 하이닉스가 약보합이지만은 하이닉스 35%에 삼성전자, 현대차가 둘이 합쳐서 50%잖아요. 그러니까 35%에서 0.43 밀렸더라도 50% 비중에서 1% 중반의 수익이니까 계좌는 플러스예요. 그리고 나머지 다 5% 비중에서 BH 눌림폭을 다 감싸 안아주고 BH 어제 7%대 강세 이후에 이 정도 눌림이면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삼성전자가요 3월달 기준의 그 흐름이 차트는 뭐 제가 나중에 자를게요. 그냥 이거 빨리빨리 지나가고 그게 낫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쪽의 이 기준이 이렇게 돼 있어요. 3월 달 기준에 이 급격하게 들어온 게 이게 8,600만 주까지 들어온 거예요. 8,600만 주면은 1.5%인가 1.4%, 1.3%뭐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예요. 1.34 많이 들어온 건데 그 기준에서의 흐름이 이렇게 급격한 시세 분출로도 연동이 된 겁니다. 유통 물량이 없어요. 32%의 대주주 지분과 55.68%의 외국인 지분 합산하면은 88%, 89% 가까이 되죠. 근데 그 중에 이제 5%가 외국인 지분 신고된 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주주로 포함되니까 그 중복 빼면은 85% 정도. 거기에 플러스 기간 지분하면 유통 물량이 거의 없죠.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물론 이 앞전에 누적 수급도 어마어마하죠. 이게 전부 외국인 수급인데 작년 1월부터로 따지면은 외국인 수급이 33억 주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33억 주가 아니라 3억 3천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3억 3천만 주면은 59억 7천만 주짜리니까 60억 주라고 잡으면 대략 5.5%예요. 그러니까 유통 물량 제한적인데 그 정도로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나와 있는 거고 지금 48.99 저 고점으로 따지면 이제 50% 이상 수익이죠. 지금 시장은 20% 정도 올라온 거예요. 근데 2배 이상 올라온 거예요. 주력주로서의 그 흐름 나쁘지 않은데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의 AI 관련주들 또 반도체 관련주들의 시세 감안한다면 삼성전자의 시세는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나쁘지 않아요. 12개월 PER 앞으로 이제 그 실적 개선폭의 PER 13배 정도의 1.53배다. 글로벌 시장에 내놨을 때 기준에서는 아무리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해도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앞에 말씀드린 실적에 대한 부분이 크게 개선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의 기준에서는 뭐 어떻게 돼요? 월등히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월등히 높아질 수 있겠죠. 국내 지수 4,000포인트 말씀드리는 게 니케이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니케이가 이번 랠리가 그쪽도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이거든요. AI 관련해서 이제 GPU 관련해서부터 다 서버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결론은 니케이가 31,000 고점에서부터 41,000을 넘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3,300에서 4,000을 가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논리가 산업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업황 자체가. 삼성전자 뭐 많이 올라간 것 같고 못 올라갈 것 같지만 PBR이 높게 형성됐을 때 오버슈팅 나올 때가 2배 정도씩 형성됐단 말이에요. 2019년 이후에. 그러니까 PBR 2배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 대비해서 한 40% 정도? 그러면 얼마예요? 그게 11만 원이에요. 얘가 40% 움직이면 시장은 최소 20% 이상 움직입니다. 30%도 움직여요, 시장이. 그러니까 20%만 잡아도 3,300이에요. 시장. 응? PER 마찬가지입니다. PER도 최상단 부분의 PER이 오버슈팅 나올 때가 뭐 38배 이렇게 돼 있지만은 뭐 저 PER 부분을 중단 라인만 잡아도 21배 정도의 오버슈팅으로 잡아도 지금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저게 이제 조금 더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고 실질적이 개선되면은 월등해진다. 개선될 수 있느냐?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응? 반도체 뭐 HBM뿐만 아니라 그밖에 고부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DDR5부터 해서 낸드부터 해서 모바일 사업 부분도 뭐 1위, 2위 뭐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 수요 부분 여기도 AI 탑재 모바일의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8,600만 주 들어왔던 게 4천만 주까지 좀 쪼그라들었어요. 단기적으로 좀 매도가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 때문에. 근데 들어왔던 8,600만 주가 나간 건지 아니면 다른 물량이 나간 건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들어왔던 물량이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 시점에 해치성 물량이든 뭐든 다른 물량이 좀 나간 거고 여전히 이 수급 강도는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뭐 정확히 따져보죠. 저도 이제 계산 한번 해봐야 되니까 결론은 올해 3월 20일부터 정확히 3월 20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누적 수급이 외국인들 6,500만 주까지 다시 들어와 있죠. 그럼 손바뀜인 거고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이제 8,600만 주인데 2천만 주 정도 더 들어오면 그러니까 6월 13일 날 1,200만 주 들어오는 그런 흐름처럼 그럼 86,000원 그냥 넘기는 거야. 그럼 86,000원이 얘를 자꾸 9만 원이 이제 뭐 사상 최대치 고점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9만 원 넘기고 한 거는요. 21년 1월 11일 날 21년 1월 11일 날 44조 터졌을 때 기준이고 8만 6천 원하고 9만 원을 자 줄을 거볼게요. 이게 9만 원이고요. 그리고 8만 6천 원 이번에 고점 찍었잖아요. 8만 6천 원 여기고요. 그리고 이제 8만 원 기준도 한번 줄을 거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실질적인 고점이 어디냐. 현대차가 그렇거든요. 뭐 현대차는 이제 뭐 사상 최대치 고점 다 넘기긴 했습니다만 28만 9천 원까지도 그 전에 26만 원 넘겨 있을 때 기준 거기서 맴돌 때 기준 현대차의 26만 원은 실질적인 사상 최대치인 거예요. 26만 원 이상의 주가가 형성됐던 거는 이번 26만 원 찍기 이전에는 5번뿐이 없어요. 5일, 5거래일. 삼성전자 9만 원 넘긴 거는요 거의 없어요. 하루 넘겼고 그다음 한 4거래일 정도? 그리고 이제 8만 6천 원 말씀드렸잖아요. 8만 6천 원도 별로 없어요. 저 위에서 매수를 하신 분이 얼마나 있겠냐고. 8만 6천 원 위에서. 거의 없다니까. 그럼 8만 원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불과 한 3개월 정도? 그럼 그분들이 지금까지 막 엉엉엉 울고 이 나쁜 삼성전자 그러고 있나? 아니잖아. 저때 일부를 빼고 나면은 나머지는 전부 수익이야. 그리고 저때 편입하셨어도 삼성전자 단타 치는 게 아니라 추가 편입해서 단가 다 낮춰놓은 그런 상태 기준이 된다고. 근데 무슨 뭐 삼성전자를 무슨 뭐 동학개미를 다 죽이는 종목처럼 아니에요. 기간적으로 지금 주가보다 더 밑에 있던 게 더 오랜 기간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는 엄청나게 강한 흐름을 연출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한 흐름을 연출하고 있다. 주도력을 분명히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비중을 하이닉스에서 이쪽으로 조금씩 단계별로 높일 거다. 원래는 이제 이번 달부터도 30% 가져가려고 했는데 결론은 이제 30%씩이 아니라 하이닉스 35에 여기를 25 설정을 했죠.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사실상 이번 달 기준 5월 말 종가 대비 이번 달 기준에 상승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말일까지 이제 뭐 이 수준이 유지가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13.699 장중에 15%까지 올라왔었잖아요. 시장 대비 2배예요. 6월 달에 RNF 15조까지 올라온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온 알테오젠이죠. 알테오젠의 그 수익 범위 60%의 그 수익 범위 포함 안 시키고 HD 현대 일렉트릭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의 수익을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이 수익이에요. 그리고 그 수익들은 필요도 없죠. 왜? 걔네들은 5% 비중이고 실질 85%의 비중에서 저수익을 내는 거예요. 이번뿐만 아니라 항상 그래왔어요. 그걸 꼭 염두에 두십시오. 실질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은 저 기준에서 수익이 나온다. 저런 기준에서. 주력주에서 비중을 제대로 실어 갔을 때 종목 100개 실어놓고 말장난하는 친구들하고 백날 있어봐야 기준이 안 잡힙니다. 하이닉스가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1위였는데 현대차의 1위 자리를 뺏긴 거예요. 뭐 그래도 현대차도 우리 종목이지. 올해 들어서도 현대차가 뭐 엄청난 매수를 했고, 근데 고점을 계속 넘기는 과정에서 하이닉스 수급은 계속 들어옵니다. 오늘 뭐 일부 떠넘겼더라도 의미 없어요. 7억 2,800만 주짜리 종목이고, 또 하나는 오늘 고점 대비해서 3.91이나 밀렸어. 짜증스러워. 그렇지만 신고가를 내고 눌림인데 주봉상으로 전혀 문제 없다. 여기서 좀 쉬어갈 수는 있어요. 쉬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쉬어가느냐라고 했을 때 엔비디아의 속도가 굉장히 가팔랐잖아요. 실적 바탕으로 가팔랐잖아요. 그런 기준 설정 범위를 좀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기준 설정 범위를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기준도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 실적이 13조예요.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가. 코로나19 때 영업이익 예상치가 영업이익이 코로나19 때가 2조 4천억인가 했을 거예요. 2조 4천억 대비 지금 얼마냐고. 물론 이제 코로나19 때만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 현대차 기준의 실적이 지금 뭐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그 실적을 형성을 하고, 그 실적 좋은 거 누가 몰라. 누군가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그 누군가 사주는 게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1위라고 현대차가.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근데 작년부터 지금까지만 1위가 아니고
2,600만 주 가까이 샀죠. 현대차가. 하이닉스가 4,200만 주고 2,600만 주면 얘가 2억 900만 주짜리라니까. 2억 900만 주로 나눠주면은 얼마에 13%, 12%? 어마어마하게 산 거예요. 현대차도 대주주 42%, 외국인 41%. 그럼 83%의 기관 지분까지 해봐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 때려서 12%를 산 거예요. 12%를 사서 이제 지금의 지분이지만. 그리고 올해 들어서만도 올해 1,600만 주 샀어. 올해. 얼마예요? 그게 또 7%대 8% 가까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KB금융 실적 빼고 나면 뭐 얘기할 것도 없어. 기아의 실적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 10배 차이 나요. 10배.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오늘 장중에 기아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살짝 넘겼어요. 그게 정상인 거야. 그게. 에? 당연히 정상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PBR이 0.4배거든요. 그러면 그냥 막연히 PBR 0.4배니까 저평가다 아니라고. 역대 2019년부터 지금까지 PBR 0.4배는 최근 내 가장 높은 PBR이었어요. 그러니까 업종별로 움직일 수 있는 PBR의 규모 자체가 다른 거예요. 어찌됐든 이 엄청난 12조, 13조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라고요. 다시 보시면 지금 최저 바닥에 있죠 지금. PBR이 이제 실적 개선되면 다시 낮아지는 거고. 그래 결론적으로 최소 40만 원까지 가더라도 이상할 거 전혀 없고, 그리고 60만 원 가도 고평가가 아니에요. 고평가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60만 원 가도. 다만 이제 60만 원 가면 PER 10배면은 최상단에 놓여지죠. 평상시 형성돼 있던 PER, PBR 감안했을 때 상단 부분에 놓여져요. 10배면. 평상시 이제 그 자동차 쪽 같은 경우에는 5배에서 7배 움직여요. 그리고 컨센서스 이렇게 보시면 21년도 이제 실적까지 나오잖아요. 21년도 실적, 20년도 코로나19 때가 2조 4천억이었고 6조 6천억의 실적이 작년에 사상 최대치, 올해 사상 최대치, 내년에 사상 최대치, 내후년에 사상 최대치. 물론 IT만큼의 이제 그 변동률, 성장성은 제한적인 거죠. 사실 안정성 위주인 거죠. 결론은 이렇게 좋은데 한국가스공사 보여드리면 이해가 될 거예요. 아니 좋은 거 알아. 저평가인 거 알겠어. 0.53배 저평가야. 근데 얘가 평상시 움직이던 PBR은 지금 최상단에 올라와 있죠. 2019년 이후에 최상단에 올라온 적이 없어요. 21년도 유동성 랠리 때 한 번씩 건드려준 거 빼고는. PER 마찬가지야. 업종별로 이 차이가 있는데 하여간에 어찌됐건 시각적으로 볼 때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 뭐 이런 거 감안했을 때 0.53배면 굉장히 저평가구나. PER도 뭐 이렇구나. 결론은 누가 사줘야 이게 저평가인 거지. 누가 사줘야 저평가인 거지. 그러니까 아니 누가 사줘야 저평가가 아니라 저평가인 건 알겠는데 누가 사줘야 주가가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 펀더멘털적으로 저평가인 종목. 그 다음이 누군가 사주는 종목. 근데 누군가 사주는데 개뿔 수급 거래량이 하나도 없어. 거래대금도 안 나와. 그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거래가 터진 종목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에서는 거래대금이 지금 터져 있는 겁니다. 시가총액 1, 2여서가 아니라 작년 어저께 교육회 때 보여드렸는데 작년에 2차 전지 랠리 나올 때 삼성전자의 거래대금이 7위까지도 밀렸어요. 시가총액이 1인데 7위까지. 그리고 하이닉스는 19위까지 밀려요. 19위. 지금은 둘 다 1위, 2위 또 혹은 5위 안에는 항상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가 터져 있으니까 보는 거고 그 슈팅 범위가 시장에서 주도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대차는 중간중간에 거래대금이 요즘엔 계속 터져 있죠. 신고가니까. 거래대금이 없었단 말이에요. 일본 기준에서도. 그리고 거래대금이 최근 내에 많이 터진 게 300만 주예요. 300만 주 터지고도 또 꼬리 달렸었고 이날이나 꼬리는 아니구나. 훅 밀려서 말 같지도 않게 27만 7천 원 찍고 나서 27만 7천 5백 찍고 수급이 들어오니까. 근데 300만 주 해봐야 1조가 안 나와. 웃기는 거지. 예? 2차 전지 에코프로가 거래대금 가장 정점일 때가 4조 원대였어요. 에코프로 비하면 5조 원대고.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슈팅 나올 때 2조, 3조씩 나왔어요.
2조 3조 에코프로가 현대차의 시가총액을 넘겼어서 에코프로가. 근데 그거를 800만 원 간다고 정신 나간 애들이 얘기를 한 거지. 말이 됩니까? 실적이 없는 애들인데. 그래 결론은 이 현대차의 비중을 하여간 25%로 드리는 이유는 이 거래대금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렇게 보면 거래량이 있고요. 그게 아니야. 5MA, 20MA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 또 추세의 강화 이건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슈팅 시원하게 뭐 하이닉스처럼 바닥 대비 200%씩 올라와줘요. 이런 거는 거래대금이. 그래서 이 전까지는 거래대금이 극히 제한적이었죠. 응? 그래서 슈팅 이만큼 나오다가도 거래가 조금씩 들어오고 손바뀜이 나오는데도 말 같지도 않게 무너져 있었단 말이에요. 10월 말까지의 기준에. 17만 원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8대2. 응? 아까 보여드렸잖아. 힘들어 하시길래 8대2로 압축해야 됩니다. 왜 2냐? 얘기했잖아 방금까지. 실적 좋고 수급 좋은데 더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급격히 들어온 게 이때 들어오면서 이렇게 거래가 수반됐죠. 이렇게 거래가 수반되면서 변동성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더 들어올 거냐? 더 들어오죠. 더 들어오죠. 언제? 내일 당장이라도 들어올 수 있죠. 확언은 할 수 없는 거지. 가능성은 1순위라는 거예요. 가능성 1순위처럼 실적이 13조인데 순이익이. 그럼 PER 10배면 130조가 돼야 되거든요. 시가총액이. 지금 60조야. 그럼 지금 주가에 더블 나온다는 얘기예요. 60만 원 가도 고평가가 아니에요. PER 10배뿐이 안 나와. 물론 이제 PBR은 높아지겠지만.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들어오면은 오히려 이제 IT 비중에서 자동차 비중을 조금씩 더 높이죠. 지금 이번에 뭐 지배구조의 개선 작업 부분, 지주자 전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부분에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가 이제 출렁거렸는데 그건 이제 명분인 거고 걔네들이 계속 확장될 수 있어요. 현대글로비스 얘는 이제 평상시 거래가 진짜 없었죠. 이번에 터진 거예요. 수급도 들어오죠. 이게 계속 터져야 돼. 880억 이렇게는 안 되고 최소 2천억 이상. 그럼 편하게 볼 수 있는 거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가 2021년 1월 10일 날 시가총액이 10이었어요. 12. 기아보다 시가총액이 높았어. 지금은 시가총액 15위 정도 할 겁니다. 근데 거래가 터져주고 움직임이 나와야 돼. 응? 지배구조의 개선이든 뭐든 거래 터져주고. 그렇게 되면 자동차 업종군을 지금의 IT처럼 조금씩 더 늘려갈 수 있어요. 얘네들부터 해서. 만도는 최근에 이제 단기 변동성 보려고 들어간 거고, 걔는 뭐 이렇게 막 비중을 실어놓고 가기는 조금 힘들죠. 아직까지 거래가 없어서. 아시겠죠? 그래서 현대차 그리고 기아. 한동안 기아가 여기서 슈팅 나오면서 2월 달일 거예요. 현대차의 시가총액을 잠시 넘겼어요. 그랬더니 또 호사가들이 뭐 기아가 올라가는 게 맞다. 경영권 승계자가 어쩌고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기아는 현대차보다 조금 낮아요. 누가 뭐라 해도. 뭐 그래도 비이성적으로 이제 기아가 시가총액이 더 위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는 좀 드물고 뭐 정상적인 부분만 놓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병행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현대차의 기준으로 집중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이제 뭐 병행하실 때 좀 다른 시각에서 가져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이제 KB금융,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수급 그대로. 그리고 이제 HD 현대일렉도 지금 작년 10월부터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의 매집이 얼마? 18% 이상. 그리고 기관들이 12%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뭐 가파르게 올라왔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2차 전지 상승률 생각해 보세요. 걔네들처럼 수급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고 실적 저평가는 아니지만 실적 개선폭 월등합니다. 그리고 수급만 일단 먼저 빠르게 보는 거예요. BH가 오늘 아쉽게도 이제 외국인들 쪽이 14만 2천 주 매도에 프로그램 쪽 14만 2천 주 순매도에 외국인들이 자체적인 매도 포함해서 18만 8천 주 매도. 그리고 개인들이 이제 한 10만 주 떠안고 기간이 9만 주 가져갔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 해석은 손바뀜의 기준을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떠넘겨진 부분이 10만 주 0.3이면 적지는 않아요. 그리고 계속 저렇게 떠넘겨주면 불편하죠. 근데 일단은 저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버거운 수준까지로 해석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BH의 누적 수급이 4월 24일 이후에 11%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이
차익 실현으로 나가기에는 지금 매수 평균 단가가 23,000원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22,000원대 후반, 중반 후반. 그래서 여기서 그 물량이 쏟아지면은 그들도 손절입니다. 그럼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뭐 손절도 해야죠. 근데 그런 그 흐름의 기준까지는 일단 아니다. 일단 아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오, DBI 특히 최근에 변동률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다 좋은데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면 이제 제한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 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DBI 텍은 제가 나중에 한번 볼게요. 그 BH는 이제 주봉으로 좀 놓고 보시고, 어, 이번 주 정도에 한 3만 원 기대를 하는데 최악의 경우, 최악의 경우는 요 정도에서 마무리되고 이제 다음 주 기준에 거래가 수반되면서 슈팅 나오면 그러면 이제 3만 원까지의 양봉의 크기를 확장해서 볼 수 있다. 9월 달까지 해도 누적 수급이 4월 24일 이후에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화두가 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기준에 수급 20만 주대면은 0.4예요. 5천만 주짜리 종목이고 12주 7천억까지 올라왔고 얘도 이렇게 보면은 얘가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가겠어요. 오버슈팅이다. 너무 많이 올라왔다. 근데 실적 부분이 17일 날 1시간짜리 2개, 오늘 2개 이렇게 녹화해 드렸거든요. 천천히 보세요. 지금 또 그거 다 설명할 수 없잖아. 실적이 이제 저평가는 아닌데 실적 개선폭이 뛰어나다.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서. 두 번째 기준은 그룹 재편 작업.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 축, 그다음에 하나 솔루션 한 축. 이렇게 해서 이제 경영권 승계 작업, 그 과정 속에서 지주사 전환, 그 과정 속에서 지배구조의 투명성, 이 부분이 이제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에게 굉장히 크게 긍정적으로 어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급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부분, 정부 정책, 또 지배구조의 개선, 투명성 확보,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 정밀 기계 부분을 회사 차원에서 뭐 장난치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하나 정밀 기계 거기에 영향력은 제한적일 거예요. 어떤 영향력? 하이닉스의 T10원도 납품했다 이거. 한미반도체가 18조를 넘겼었는데 한미반도체의 내년 매출은 1조가 안 나와요. 18조짜리에 1조가 안 나옵니다. 근데 세계 1위 점유율이거든요.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100% 자회사 하나 정밀 기계가 납품해봐 얼마나 되겠어요. 영향력은 없는데 심리적인 측면은 큽니다. 그래서 6월 3일 날 18%까지 폭풍 나왔죠. 근데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심리적인 부분 크지 않다라고 해서 6월 3일 날 보니까 수급은 어때요? 요 정도 수급 대비해서 변동성이 18%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이날 24만 원의 전량차익 실현, 그리고 다시 21만 원, 20만 원 머리 내려왔잖아. 최편입. 그러고 나서 이번에 24만 원의 차익 실현 고민을 하다가 차익 실현 안 하고 오늘까지 가지고 온 거고 오늘 매수 강도를 드린 거예요. 슈팅을 좀 더 보겠다.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세였기 때문에. 거래 목요일 금요일까지 터지면 OMA 20MA 넘기고 양봉이고, 거래가 어마어마하지 않더라도 어떤 기준이 잡혀요? 수급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냥 거래 기준 거래 대금만 보는 게 아니라 거래가 만에 하나 못 미치더라도 수급이 뒷받침되면 무난하다. 그리고 거래 대금은 더 터져야 됩니다. 4천억이기 때문에 오늘 거래 대금 최상위에 올라와 있지만 그렇지만 시가총액 12조 7천억짜리라고 감안했을 땐 하루에 최소 이제 뭐 4천억 정도, 그러니까 5천억 그리고 1조 이상이 나와야 돼. 그래야 슈팅이 나와도 신뢰도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 가격대에. 그리고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누적적인 부분의 수급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 시스템도 우리가 들어갔다가 마지막 물량 잘라내고 났어요. 손절을 하고 났어요. 손절이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할 때는. 손절을 할래 할 수 없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이제 수급이 원체 강했어요. 근데 수급이 강해도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다가 또 뭐 이렇게 그냥 나가. 근데 거래가 너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거래 없는 날은 70만 주야. 17,000원짜리.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 방 안에서 지금 막 예전 태민님 같은 경우 얼마야? 한 분이 막 200억씩 해버려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막 유동성 있을 때 단타치고 그러기도 했지만 그거 안 됩니다 하고 포트 구성 잘 잡고, 이거 보시면 DB하이텍만 배당만 2억 받았어요. 60억 갖고 있었거든. 그게 30% 비중. 그러면 안 돼요 라고 막 뭐라고 했지. 다행히 7만 원대 8만 원대 정리가 잘 됐을 거예요. 지금 한 5만 원 하죠. 주가 급등하고 나서도.
바닥까지 굉장히 많이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회사도 수급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수익 범위 발생시키긴 했지만 지금은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기 두 종목 갖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자산 크신 분들 뭐 어마어마해. 뭐 우리 오산 선생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이거 올리면은 이것도 안 되는데 괜찮습니다야. 뭐 12억 수익 난 거 방 안에 뭐 안 올리셔서 그렇지 또 분위기 잡혀서 올리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수익 범위들 이거 배당만 2억이라는 게 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12억 수익이 43% 수익이니까 24억, 25억 뭐 이런 금액의 수익인 거 아니에요. 매수 금액 27억에 대한 수익인 거잖아요. 어? 근데 요 정도 이제 뭐 다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자산에 대한 부분은 뭐 그게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다 똑같이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전체 이제 운영 부분에 있어서 누구나가 다 같이 접근을 할 수 있고 환급성이 나올 수 있는 기준이 잡혀져야지 이렇게 이제 뭐 하나시스템 같이 이렇게 우량하고 훌륭한 종목도 4조 원에 이제 달하는 종목도 거래가 없을 때는 100억 단위, 200억 단위 그럼 환급성에 대해서 부담이 돼요. 물론 우리의 물량 때문에 주가가 왜곡되지는 않습니다. 순간적인 변화는 있다 할지라도 왜곡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뭐 비중 이제 5%로 들어가 보자 해서 2.5% 채워놓고 보고 있는데 수급 나쁘지 않으니까 이 연속성을 줄 수 있느냐를 한번 보면서 대처를 할게요. 꼭 보면 이제 한번 슈팅 나오고 수급 들어왔다가 자금 집행 들어왔다가 그냥 멈춰줘. 그리고 다른 데서 질질질 던져. 그러면 주가 또 흘러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빵 터지고 또. 그래서 조심스럽게 일단은 이제 다시 발을 담궈놓은 겁니다. 근데 뭐 여차하면 손절도 할 거고요. 계속 뭐 갖고 갈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한미 반도체 기준. 여기도 상황에 따라서는 뭐 손절도 할 수 있습니다만 뭐 급격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 좀 제한적으로 보고 외국계 위주에서의 저 수급입니다. 한 12% 들어와 있어요. 5월달 포트에서 이제 빼놓은 거는 이때 이제 그 5월달 포트에서 빼서 단기 공략만 한 이유는 지금 주가에서 뭐 30만 원도 넘긴다고 봐요. 당장이 아니라 시장 지수를 3천 돌파, 4천 이렇게 보니까 그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끌고 간다 보니까 그럼 이쪽도 어부지로 갈 텐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100% 상승은 뭐 그렇게 올라가더라도 펀더멘탈적으로 부담이 없어요. 근데 얘는 지금 시가총액이 주가 밀려서 17조까지 형성돼 있어요. 밀렸어도. 근데 실적 전망이 얼마로 돼 있어요? 내년 아무리 좋게 봐도 8천억이라는 거예요. 매출이 17조짜리가. 우리가 엄청난 수익을 냈고 지금도 가지고 있지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안 되는데 수급은 들어와 있어. 그리고 이슈가 있어. 거래가 터져 있어. 그래서 들여다보는 거지. 얘 끝내줍니다. 대박 날 거예요. 우리 광민정 애널처럼 끝내줍니다. 26만 원 목표입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 응? 펀더멘탈적으로 26만 원 갈 수는 없죠. 사실상. 그리고 증권사가 시가총액 18위까지 올라왔던 종목인데 5군데뿐이 전망치가 안 나와요. 그것도 소형사. 부담된다는 거예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도 실적이 안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하기가 나쁘끄러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말 그대로 이제 변동성 매매 기준만 설정을 잡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거래대금이 있어서 시원시원한 아래 윗방향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래보다는 위로 흘러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체오즈는 조금 일찍 정리를 할게요. 늦었죠 벌써. 엄청난 수익을 냈고 차익 실현 재편입을 했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 꼭 질문 주셔야 되고 최근에 이제 매수세를 거의 안 드리고 있어요.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했는데 뭐 어찌됐건 뭐 비중이 있는 상태에서 6%면 작질 않죠. 다만 이제 원체 변동률이 커요. 근데 여기 이제 들어온 단기 그 외국인들 수급 부분 저 부분이 기껏 해봐야 한 2%대 3%뿐이 안 됩니다. 적진 않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조금 더 들어올 가능성은 에코프로 BM과 HLB가 거래소 이전 상장하면은 코스닥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지잖아요. 코스닥 그 비중이 높아져요. 그 코스피 뭐 예를 들어 코스닥 50이라든가 150이라든가 이런 기준에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해칭 물량이 이제 더 들어와야 되는 그 수급이 일부 있는 건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 위주에서 이제 6월 달에 슈팅이 나왔는데 그 부분이 정체 상태예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MSCI 지수에 편입된 물량은
그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 물량은 모건 스탠리 지수, MSCI 지수에서 편출되기 전까지는 그냥 유지합니다. 근데 유지하면 아깝잖아. 그래서 대차를 해요. 얼마의 이자라도 받으려고. 그게 이제 공매도로 나오는데 뭐 내년까지는 공매도 금지한다고 했으니 뭐 그런 부분도 이제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펀더멘탈 대비 너무 불편해요. 뭐 이런저런 뭐 이슈 뭐 이게 끝나지고 로얄티를 더 받아오고 근데 개뿔이나 무슨 영업이익 1,000억도 안 돼요. 시가총액 15조까지 올려놓은 종목을. 그러니까 심하죠. 뭐 수익은 냈지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런 그 강력한 이야기를 드려야만 리스크 관리를 하죠. 안 그러면은 2차 전지에서도 두 분이 정리를 못했죠 끝까지. 그냥 윤정도 덕분에 수익을 났으면 끝까지 들으셔야 되는데 매도 사인을 내도 아이 뭐 더 간다는데 배터리가 800 간다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럼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스페타시스 누적적인 수급이 4월 24일 이후에만도 5% 정도 오늘은 뭐 수급이 꼬여 있다 할지라도 1월 22일 이후로 대략 10%대 수급이 들어와 있고요. 외국기관 쌍끌이로. 얘는 뭐 엔비디아발, 그러니까 PCB 업체 대표적인 이제 PCB 업체인데 엔비디아발 또 애플발 양방향의 이제 그 호재성을 같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LG노텍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의 부분이 말도 안 되는 변동성이 나왔어요. 유안타의 비이성적인 매도 때문에 음봉이 크게 떨어졌었는데 정상적인 그 흐름으로 다 돌려놨고 얘도 지금 한 6% 가까이 매집이 돼 있어요. 4월 24일 이후에 아주 짧은 구간에. 그러니까 뭐 슈팅은 이제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30만 원대 넘어가도 이상할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플발 그 매출 비중이 80%가 넘어요. 83%가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애플이 이번에 이제 AI 그 탑재 기능 때문에 교체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걸로 지금 전망이 나와요. 일단 그 내용에 대한 탄력 굉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평님 거는 이제 내일 전략을 좀 잡아드릴게요. 내일 아니면 지금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일단 뭐 제가 이렇게 보고 삭제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제 유료방이고 뭐 크게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제가 대충 계산하면 되니까 안 하셔도 상관없고 뭐 하셔도 상관없고.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 말씀드렸어요. 얘도 이제 그 뭐 정부의 정책의 기준에 그럼 누군가가 수급이 뒷받침돼 줘야 되는데 연 이틀 지금 수급이 꼬여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 더 슈팅이 나오더라도 차익 실현을 할 거예요. 위로 움직일 때 따라붙기보다는 거래대금이나 이런 거 확인하고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뭐 손절도 할 겁니다. 그리고 수급이 단기적으로 쌓인다 해도 진짜 뭐 최소 뭐 한 5% 수준까지 누적 순매수가 쌓이기 전까지는 액티브 쪽에서 단기 변동성으로 들어온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할게요. 얘가 아니더라도 뭐 주력주에서 충분한 수익을 내니까 굳이. 그다음 재룡전기도 신고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막연하잖아. 첫 번째 저평가 아닙니다. 저평가 아니 이거 어떻게 저평가라고 하겠어. 두 번째 수급은 일단은 들어와 있는데 이게 수급이 그렇게 큰 수급이 아니에요. 유통 물량이 많은 종목입니다. 유통 물량이 많은 종목에 저 누적 수급이 5%인가 뭐 하여간 높지가 않아요. 그 상태에서 결론은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어요. 그 전체 이제 전력기기 쪽 기준 잡으면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게 HD 현대일렉을 대장으로 보고 그다음에 시가총액 6조까지 올라왔던 LS 일렉트릭 정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대한전선 일부 이렇게 관망하고 있고 얘를 이제 수급 논리에 따라서 들어가고 나왔다는데 일단은 뭐 적절한 구간에서 뺄게요. 거래가 없이 오늘처럼 이제 강세를 띄면 차익 실현으로 일단 빠져나오고 거래가 월등하면 그때 보는 정도. 종목이 너무 많잖아. 만도까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도의 기준도 결론은 어떻게 한다? 좋은 건 알겠는데 얘도 저평가죠. 좋은 건 알겠는데 누적 수급도 일부 들어왔어. 이것도 엄청나게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일부 들어왔는데 거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환급성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봅니다. 나머지 이제 빠르게 보면은 이제 LS 일렉트릭 차익 실현 잘 해놨고 상황에 따라서 뭐 재편이 고민할 텐데 얘도 한 4~5%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HD 현대일렉하고의 수급 범위나 이런 건 달라요. 대한전선도 이거 수급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3% 들어온 거예요. 일진전기도 뭐 제한적으로 보고 있고 JNTC가 조금 아쉽긴 한데 뭐 아쉬운 거지 뭐 얘를 뭐 우리가 뭐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도 없고 YC 그러니까 지켜만 볼 겁니다. 지켜만
아시겠죠? 지켜만 볼 거고 뭐 대주전자 재료가 한 10% 가까이 들어와 있는데 단기과열 지정 예고라 얘도 거기에 이제 거래 대금이 없어요. 그리고 LIG 넥스원도 또 현대로템도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준에서 설정을 찾겠다. 방산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녹화해 놓은 거 참조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 전체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는데 이제 훈 선생님께서도 많이 기다리셨는데 아직까지 접속을 하고 계시고 지금 하이닉스 비중이 23%세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19%이시고 삼성전자가 27%이십니다. 그럼 합치면 60, 70% 정도 되죠. 그죠? 50, 60, 70. 70% 비중인데 저는 이걸 권해드리는 거예요. 이 70% 비중을 유지하세요. 얘네는 그대로 유지하세요. 그대로 유지하시는데 제가 이제 장중에 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오늘처럼 하이닉스의 흐름이 나오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변동성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5% 수준의 변동성이 나오는데 거기서 꼬리가 달리거나 하면은 비중 조절을 할 겁니다. 비중 조절을 조금 해서 차익 실현했다가 뭐 다시 편입하는 그게 계속 유지가 됐을 때 보통 때 1, 2% 움직이고 그럴 때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이 포트폴리오 70% 비중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쪽에 우리가 이제 뭐 집중해서 수익도 내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수익도 내면 좋은데 그거는요 이렇게 70% 주력 채워 놓으시고 그리고 나머지 종목이 지금 30% 있으신 건데 이수페타시스가 3%, LG노텍이 9%,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3%, 한국가스공사가 4%, 한미반도체 1%, BH가 3%, HL만도가 3%, 현대일렉트릭이 4%, 하나시스템이 1%입니다. 요 기준에 제가 분명하게 예를 들면 HL만도 차익 실현할 거란 말이에요. 35,000원부터 들어갔고 5만원까지도 따라 붙었어요. 근데 5만원까지 다시 넘기리라 보긴 해요. 현대차의 슈팅 범위 때문에. 근데 뭐 아니다. 아우 질질대고 귀찮다. 그것을 보느니 예를 들어서 내일 기준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변동성이 더 확장이 된다. 라고 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채워야 되는데 만약에 현금이 없어요. 그러면 거래가 제일 없는 종목부터 잘라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HL만도 이왕이면 당연히 수익 범위에서 지금 뭐 손실이신 게 하나시스템 오늘 1% 들어가신 게 3.58 손실이신 거고 한미반도체 1% 들어가신 게 3.63 손실이신 거고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0.07 손실이신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보내주실 때 기준 종가로는 지금 뭐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어찌됐건 54,900원이면은 그러네요. 그래서 어찌됐든 요 정도 범위에 이제 그 손실이시고 나머지는 다 수익이세요. 그래서 제가 매매 사인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현재로서는 BH는 주력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HD 현대일렉도 주력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매도 사인은 잘 안 드려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변동성이 확장되면은 차익 실현 매도 사인 드립니다. 그때 일단 깔끔하게 싹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 비중만큼은.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도 뭐 손절이 됐든 차익 실현이 됐든 좀 빠르게 좀 정리를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상황에 따라서는 비중을 매수 사인을 더 드릴 수 있는데 LG이노텍처럼 9%까지 확대하시면 안 돼요. 어떤 종목이든 다 5% 범위를 드리죠. 주력주 이외에 이수페타시스나 LG노텍 전부 다 5%만 드리니까 가급적이면 5%만 설정을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아니야 내가 조금 비중을 그러니까 30% 비중 70%를 주력으로 채웠잖아요. 그럼 30%의 비중을 내가 운영을 좀 하고 싶다의 기준이잖아요. 운영을 좀 하고 싶다. 그럼 그 30%의 비중을 운영을 하고 싶다라는 기준에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잡으세요. 이거는 자산의 규모, 크기의 규모가 아니라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칙상 여러분들이 배우신 내용이 우리 방에 계신 분들은 역시나 현대일렉트릭 시가총액 10조 이제 넘긴 그 종목인데 물론 이제 지금 10조 넘긴 거고 그 과정에서 올라오는 과정이 있었겠죠. 시가총액이 큰 종목, 전력기기에서 가장 큰 건 얘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유료 전문가 나와서 떠들어대는 건 뭐냐면 실컷 얘기해놓고 누굴 추천해요? 대원전선. 막 상한가 가고 대박 나셨죠? 어느 날 보면 하한가야. 감당 안 된단 말이지. 감당이 안 돼요. 심리적으로 꺾이는 순간 이럴 때 막 투매해버린단 말이야. 투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조금만 냉정하게 설정을 잡아놓고 누적적인 수급이나 뭐 업황이나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보면은 내가 좀 무리해서 들어갔나 보다. 여기서 좀 잘 대처해보자. 그리고 살아나면 또 차익 실현하고 대처가 되는데 대원 전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2,600억짜리입니다. 이거 고점 대비 35% 빠져 있어요. 감당돼요? 안 되죠. 그래서 2천억짜리를 떠나서 지금 우리 종목에서도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에서도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는 현대일렉트릭, 한미반도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종목군들은 지금 너무 많이 있고 정신없다 할지라도 제가 이제 뭐 더 이상 매수하실 여력은 없잖아요. 현금 다 들어가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매수 사인을 내면은 이건 아직 유지구나. 그리고 분명히 차익 실현 분명히 나갈 거예요. 특히 저도 여기서 움직여야 돼. 이거 계속 갖고 가면 종목 100개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종목군들은 조금 빨리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종목 그리고 이제 여기 주력 종목 2개까지 이제 가지고 계시는 건데 우리 훈 선생님께서는 전혀 뭐 위축되지 마시고 70%의 주력 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자 유지하시고요. 나머지 지금 9종목이나 되셔서 그게 이제 좀 불편하실 거예요. 야, 종목이 너무 많이 나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거 문자 나오면 그냥 아이고 냅두세요. 뭐 신규 종목이 또 나오더라도 그럴 경우가 없어요. 거의 있는 종목이 다 매수사인인데 매수사인 나오면 이거 뭐 LG노텍 매수사인 나와서 아직까지는 유지구나, 차익 실현이 아니구나. 그러다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오늘 같은 날 원래는 차익 실현을 한번 했어야 돼요. 응? 고점 찍고 대밀릴 때 차익 실현의 매도 사인을 드리고 재편입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전략 기준 잡다가 차익 실현 못 드렸어요. 차익 실현을 오늘 했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돌려놨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수급이 37,000주뿐이 안 들어왔어요. 프로그램이. 그러다가 25만 원까지 37,000주인데 25만 원 위쪽에서 88,000주까지 0.2% 수준까지 늘어났어. 그래서 매수 기준 잡고 교육해드리는 과정에 수급이 다시 매도로 전환되면서 5만 주 정도로 축소되면서 쭉쭉쭉 밀렸어요. 그럼 우리는 매직 계산기 설정을 해서 그 기준에서 차익 실현을 잡아드린단 말이에요. 1.5, 3% 그리고 마지노선 딱 잡아서 자 24만 8,500원에 정리합니다. 매도세인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고 나는 다른 사업을 해야 된다. 뭐 다른 일을 봐야 된다. 그럼 자동 매도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DB증권 옮겨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DB증권 쪽에서 자동 매도 기능을 설정을 해서 이 정도에서 밀리면 차익 실현하라고 했으니 내가 자동 매도 기능을 설정하겠다.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우리 이용철 대표가 교육을 해준단 말이에요. 해드린단 말이에요. 또 강연회 때 사실은 교육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자동 매도 기능을 설정해서 대처를 하시고 하면은 차익 실현 범위에 대해서 그렇게 버겁지 않아요. 그런 기준을 이런 거죠 이제 이런 기준 자동 매도 수식 4가지 넣어놓고 그래서 이제 DB 쪽으로 오시면 종목에 대한 매매 사인도 있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검색기에서 종목을 잡아내서 개별 매매하시기 벅차시니까 제가 매매 사인 드릴 때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놓쳤어요. 놓쳤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놓쳤는데 고점에서 좀 아쉽다. 우리 원칙대로라면 뭐 정리인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불편하진 않겠다. 불편하진 않겠다. 그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거래가 없이 돌리긴 했습니다만 누적적인 수급이 5만 주까지 축소됐던 게 20만 주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 쪽은 개인이 쓰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과 기관만 쓰는데 대부분이 외국인이 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20만 주 매수했는데 프로그램 이외에 매도가 있을 수 있고 기관의 매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해도 일단은 손바뀜 기준이 되니까 뭐 수급 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면 유지했던 부분 유지하고 저점 대비 2% 돌릴 땐 다시 또 추가 매수를 한다. 이렇게 전략을 잡은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차익 실현의 매도가 나왔어. 그럼 차익 실현하시고 재편입의 문자가 나올 때 재편입을 하셔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 당일날 기준에 거래가 가장 많이 터진 종목 위주로 이제 좀 매매 사인이 이제 개장초 이후엔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 이외에 뭐 예를 들어서 만도는 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다 정리. 하나 시스템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 또 한미반도체는 1%니까 뭐 만약에 추가 매수 사인 나오면 편입이신 거고 뭐 그렇게 해서 대처하시면 무리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일정 범위 정리가 되시면 성향에 따라서는 변동성의 기준은 이수 베타 시스가 크죠.
근데 추이 추세 안정성으로 본다면 그냥 LG 이노텍이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성향에 따라서 보시고 굳이 두 종목을 다 가져가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그거는 묶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시는 게 중요한 거죠. LG노텍이냐 이스페타시스냐라고 했을 때. 근데 내가 LG를 샀는데 어제 같은 날 LG가 못 움직여요. 그리고 무거운 종목이야 원래가. 점진적인 강세는 뛰더라도. 그죠? 대박구가 없어 대신에 이런 애들은. 근데 이제 이수는 막 출렁출렁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같은 날 나 변동성을 좀 가져가고 싶어. 그러면 LG노텍을 잘라서 이수로 갈 수는 있어요. 그게 어려우면 물어보시면 돼요. 내가 이거 정리해서 일로 갈까요? 근데 이미 올라와 있어. 에이 그럼 굳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라든가 제가 답변을 드리니까. 아시겠죠? 지금 뭐 교과서적으로 잘 넣어놓으셨고 이 정도 그 포트폴리오면 뭐 무난하십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훈 선생님 포트폴리오는 마무리를 해드리고 혹시 못 들으셨을 수 있으니 훈 선생님 포트폴리오 요 시간대 대략적으로 이제 계산해서 몇 시 뭐 대략 녹화 기준에 지금 1시간 25분 녹화되고 있는데 1시간쯤에서부터 이제 훈 선생님 포트폴리오 녹화가 됐다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시면 되고 우리 우평 선생님께서 VVIP 방으로 오셨는데 기아, 마녀공장, 삼성전자, 제주반도체, 칩셋 미디어 이렇게 갖고 계시는데 금액을 그냥 다 오픈해서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기아가 예를 들면은 1억 3천이시고 마녀공장이 2,600, 1억 5천 그리고 삼성전자 천주니까 7,700, 2억 2천 그리고 4천, 3,500, 2억 5천 그리고 3억 그리고 4억 한 5억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5억 정도 그걸 이제 왜 따지냐면 비중을 보려고 그래요. 비중을. 근데 지금 주신 내용에서 그 현금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기아의 부분을 유지하셔도 상관없고요. 기아의 부분을 유지하셔도 상관없고 현대차로 움직임을 가져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방에 보시면 공지사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보시니까 이 공지사항 이 내용에서의 주력주를 채우셔야 됩니다. 이 주력주 비중을.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라이브 방송 보실 때 기준에 요 위에 있는 종목이 주력주예요. 요거. 그렇게 해서 요 세 종목의 비중을 70%를 우리가 85%를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억이신데 현금까지 해서 10억이시다라고 하면은 10억의 기준에서 나는 주력 포트폴리오 야 이렇게 무거운 거 난 못해. 그러면 뭐 50%를 채우시고 나머지 50%로 뭐 보니까 이제 마녀공장 이런 종목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나머지 50%로 변동성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력 비중에 대해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금 이제 그 포트폴리오 이제 다시 보고 이제 설정 범위를 잡을 건데 지금 이제 기아 같은 경우가 뭐 예를 들어서 5억의 기준이면은 뭐 아니 그거를 떠나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현대차 비중을 25%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그 주력 포트폴리오의 기준이 채워지시면 그걸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의견을 주셔도 돼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 채우겠다. 그러시면은 하여간 요 포트의 기준을 전체 자산의 뭐 50%든 70%든 90%든 100%든 일단 채워 놓으시고 그 중에서도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의 비중은 여기서도 그렇게 집중돼 있잖아요. 나머지는 5%고. 근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기아는 갖고 계세요. 그래서 기아를 유지하셔도 되고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현대차로 옮기셔도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현대차 위주로 전략을 말씀드리다 보니 똑같아요. 똑같이 움직여요. 그래도 이제 이왕이면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없으시니까 하이닉스 일부 편입을 가져가셔도 돼요. 요 두 종목은 일단 유지입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마녀공장, 제주반도체, 칩셋 미디어 요 세 종목은 무조건적으로 매도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도 비중이 높아요, 사실. 우리는 5% 이상 안 들어가요. 리스크가 너무 커요. 첫 번째 기준은 한국가스공사의 기준은 우리도 이번에 5% 들어갔는데 변동성 매매로 들어간 이유는 수급이 일부 들어왔기 때문이고 고평가는 아니기 때문인데 우리가 놓고 보는 PER 7배, PBR 0.53배 방송 나오는 애들 이거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미칠 거 없습니다. 이런 소리 헛소리들을 할 거예요? 아니야. 저게요. 2019년 이후에 한국가스공사의 특성상
범위에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PBR 0.5배면은요 2019년 이후에 가장 높은 공간이에요. 평상시에 얼마에 움직여요? 0.2배에서 0.4배에서 움직입니다. 0.2에서 0.4. 그러니까 업황별로 적정하게 움직이는 PBR이 있어요. PER도 마찬가지고. PER 지금 뭐 미친 듯이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평가는 아니지만 저평가이기 때문에 들어간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 기준은 정부 차원에서 이슈를 불거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이슈가 불거졌다. 그래서 거래가 수반돼 있다라는 해석을 하는데 거래가 지금 이렇게 계속 둔화되면 안 돼요. 터져야 됩니다. 거래가 둔화되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어찌됐건 정부의 정책인데 그것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5조짜리를 무슨 뭐 개인들이 어떻게 움직여 못 움직여요. 여기에 액티브 쪽이라도 붙어서 장난질이라도 나와야 되든. 제일 좋은 거는 정부의 정책이니까 나 인정할 거야 하고 누적적으로 수급이 들어와야 돼. 쌍끌이 순매수든 외끌이 순매수든. 요때 수급이 일부 들어왔기 때문에 요 자락에서 변동이 있을 때 거래가 있을 때 따라붙었던 거지 그거 이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도. 그래서 이 수급이 둔화되거나 또 이렇게 매도가 나온다고 하면은 정리를 할 겁니다. 손절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비중이 너무 높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평균 단가가 조금 전에 이제 올려주신 평단이 보시면은 일단 얼마로 돼 있어요? 한국가스공사 54,100원이시니까 이제 뭐 수익 기준이시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땐 점진적으로 좀 줄여주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방안에서도 이제 줄이든 늘리든 매매 사인을 잡아드릴 건데 5%의 기준이시니까 추가 편입은 안 돼요. 지금 비중이 높으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마녀공장 이게 이제 종목 검색기에 우리도 떠요. 근데 얘를 왜 사시냐는 거죠. 사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 기준에 펀더멘탈적으로 좋으냐 안 좋아요. 그럼 안 좋다고 못 사냐? 아니지. 한미반도체도 사고 알테오젠도 사고 HD 현대일렉도 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산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의 매출의 규모하고 또 얘하고는 또 차이가 있지. 그리고 뭐 하여간에 그들도 뭐 또 2차 전지도 샀고 옛날에. 그러면 그들의 기준은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그냥 이슈만 갖고 안 돼. 뭐 마녀공장도 뭐 어떤 이슈가 있으니까 움직임이 나왔겠지. 펀더멘탈이 뒷받침이 안 되면 두 번째는 무조건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대형주는 우리나라가 유독 대형주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대형주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확인이 돼요. 근데 소형주는 누가 산지 알 수가 없어요. 시가총액이 4천억이라고 해도 대형주라고 분류하기는 어려워요. 뭐 중형주급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정확하게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는요. 시가총액 유가증권 시장 기준에서 시가총액 1위에서 100위까지가 대형주로 분류가 됩니다. 예전에는 자기자본 1위부터 100위까지였어요. 근데 그게 바뀌었어요. 규정이. 그래서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가 대형주, 101위부터 300위까지가 중형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301위부터가 이제 소형주로 분류가 되는데 뭐 중형주로 분류되더라도 시가총액 4천억 원이면은 그렇게 뭐 긍정적이라고 해석은 안 해요. 또 특히 실적 대비. 거기다 거래가 없을 때는 완전히 뭐 40만 주 이럴 때는 거래가 애매하다는 거야. 그 결론은 이 마녀 공장은 제발 부탁인데 어떤 누가 매수 사인을 해도 들어가시지 마세요. 들어가려면 한 1%, 뭐 5%, 10% 들어가시더라도 그럼 이 돈은 내가 없는 돈이다. 우연찮게 불로소득으로 뭐 상한가 가서 대박 나셨다. 이런 종목에 두들겨 맞는 거예요. 한 방 던지면 그냥 훅 던져버리죠. 지금 이날 아마 장중 상한가를 찍었나 하여간에 급등이 나왔는데 갑자기 미친 듯이 터진 거 아니에요? 지 마음대로. 호재가 나왔어요. 호재가 공시도 없는 호재가 무슨 호재야? 공시가 나와서 우리 뭐 공급 계약을 했다라든가 하나도 없죠. 단 하나의 뭐 공급 계약에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IR 하나 하는 정도고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공시 내용 하나도 없어. 그러면 나와 있는 모든 뉴스는 보도 자료예요. 그럼 기자분들이 열심히 해서 보도를 썼을까 자료를? 아니야. 그냥 대주주 쪽이나 혹은 주가에 관여되는 쪽이 장난짓거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컨센서스 보시면 증권사 보고서가 하나, 키움, 유안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적정 주가나 이런 게 없어. 그냥 코멘트만 날리는 거야. 증권사에서 원하니까. 스몰캡 관련 담당 친구들을 그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지 않아요.
적정 주가나 이런 것도 코멘트도 없어요. 그냥 뭐 이렇다 코멘트 정도. 결론은 아니 얘가 좋은지 나쁜지도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얘가 좋대. 왜? 보도자료 보고 신문 기사 보고 그 신문 기자분이 열심히 쓴 거 그것도 아니라고. 그리고 이날 1,300만 주가 터졌는데 잘 보시면 외국인이 49만 주 샀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0.3% 의미 없잖아. 그럼 매도와 매수의 기준을 보시면 매도 기준에 외국인들이 127만 주를 매도했고 기간은 7만 6천 주. 관여도가 없죠. 관여도가 없습니다. 1,300만 주에서. 그리고 매수는 얼마요? 170만 주에 기간이 5만 주. 합산하면 180만 주 산 거예요. 그러면 얼마예요? 그냥 매수로만 따졌을 때. 순매수 말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2, 3% 정도의 관여도가 생긴 거죠.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전체 거래량의 요만큼 가지고 저런 폭등이 나왔다? 그러니까 뭐 무슨 말씀 드리는지는 대충 아실 거예요. 얘네는 기술적 분석도 안 돼. 이게 어떻게 기술적 분석이 됩니까? 이거는 될 수 있지. 상승 장악형이 떴으니 저 음봉을 감싸 안고 예를 들어서 애드립 쳐볼까요? 음봉이 떨어져서 피눈물이 나고 죽을 것 같은데 근데 밑에서부터 감싸 안고 들어올리는데 그 힘이 어마어마해. 거래까지 터지면서 막 끌어올려. 음봉 크기의 절반을 막 잡아 들어올려. 으아 힘이 세다. 막 따라붙어. 저 시초가까지 넘겨서 엄청난 힘이야.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실질적인 흐름의 기준이 잡히면 모를까? 아니 회사가 나쁘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상장사인데 뭐가 나빠. 대주주 54% 지분 있고. 근데 왜 오르는지에 대한 이유 자체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잖아요. 이게 끝내준대요. 아니 공시가 없는데 뭐가 끝내준다는 얘기야? 어떤 거? 뉴스 보면은 뭐 얘가 이렇고 쟤가 저렇고 이런 내용들 공시도 아니잖아. 최근에 왜 올라서? 없잖아. 화장품 미수출 부각으로 재평가기대 뭐 신한에서 코멘트 날린 거지 뭐 전체 종목이 이런 게 있다. 그걸 가지고 누군가 장난친 거에 왜 들러리를 치냐 이거. 무조건 매도입니다. 이거는. 그러지 마세요. 얘 아니어도 4월 이후에 시가총액 뭐 10조 이상짜리에서도 충분한 수익들이 있어요. 얘가 뭐 알테오전보다 무조건 나쁘다 이 개념이 아니라 똑같이 프리미엄이 높다면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온 거 가급적이면 순매수가 들어온 거 뭐 5%든 10%든 그리고 거래가 터져져서 움직임이 나오는 거 그걸 보시라는 얘기예요. 뭐 오늘 기준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얼마나 많아. 두 번째 종목도 그런 맥락에서 해석하시면 뭐 단순해요. 단순합니다. 두 번째 종목에 뭐 제주반도체 우리도 들어갔었어요. 교육용으로 들어가고 메타방도 들어갔었어요. 손절하고 나왔죠. 지금 그 반도체 소부장에서 한미반도체 빼고는 다 이래요. 근데 얘가 유독 50%나 빠져 있지. 펀더멘탈이 안 되는데 올라갔잖아요. 누가 끌어올렸던. 지금 누가 뭐 코멘트도 해주는 것도 없고 얘도 온 디바이스 AI. 그러면 애플이 지금 초강세를 띄면 슈팅 나와야지. 안 나오잖아. 공시가 나와. 뭐가 나와. 증권사 보고서도 없어. 근데 기사는 무지 잘 나와. 누군가가 뿌려대는 거지. 52주 저가가 3,900원이에요. 그럼 시가총액 1,000억짜리를 조 단위까지 땡긴 거야. 우리도 교육용으로 들어갔어. 왜? 거래가 수반되면 들어간다니까. 수급이 일부 들어오는 거 보여주면 야 장난치러 들어왔구나 하고 들어간다니까. 근데 이쿠 아니다 싶으니까 여기서 다 정리를 때리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 물량 다 정리해서 5% 미만으로 들어왔으니까 뭐 정리도 쉽죠. 우리는 또 시가총액 1조 미만이면 안 들어간다니까. 이해되시죠? 굳이 얘를 갖고 있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럼 똑같이 프리미엄이 높다? 한미반도체 프리미엄 엄청 높아. 18조짜리 내년에 1조도 안 나와 매출이. 정리지. 뭐가 그렇게 어려워? 응? 얘를 할 것 같으면 한미반도체 같다. 얘를 할 것 같으면 하이닉스 같다. 실질 수익 하이닉스는 나지. 얘에서 수익 나요 지금? 변동이 나도 거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가격에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개별 매매로 가져가시는 건 어쩔 수 없더라도 저는 무조건 반대했어요. 이거를 매수하라고 매매 사인을 지금 기준에서 드린 사람이 있다면 아주 못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아까
훈님 들어오셨을 때 이게 옛날 거면은 좀 바꿔 놓으셨어야지. 바꿔 놓으시라고 그러세요. 수정.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지금 올려놓으신 거 칩셋 미디어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칩셋 미디어 얼마예요? 4,700억. 그나마도 이제 뭐 1,000억짜리, 2,000억짜리 또 몇백억짜리가 아니어서 그나마도 다행스럽긴 한데 이걸 누가 매수 사인을 냈는지 지금 위치에서 28,000원에 사셨단 말이에요. 이럴 때 아니 이거보다 더 위에서 사셨네. 이럴 때 사셨겠구만. 그러니까 거래가 터져서 따라 붙는 건 좋아. 그러면 거래가 급감하고 죽어 있을 때는 정리를 시켜야지. 수급도 없고 개뿔 아무것도 없는데 펀드멘탈 안 돼. 첫 번째 펀드멘탈 안 돼. 그죠? 저평가 아니죠. 누가 봐도 저평가 아니잖아. 증권사 보고서도 없어. 공시도 없어. 보고서 뭐 세 군데 나와 있는데 코멘트 날리고 한 군데가 목표주가 좋네요. 그죠? 이걸 어떻게 믿어 얘를 박준영 씨를 우리가 뭘로 믿어 얘를 회사하고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짜고 쳤는지 뭐 했는지 그래 좋아. 현대차증권이나 유진에서 긍정적으로 줬어. 근데 수급이 들어와요? 긍정적이라고 했는데 수급이 들어오냐고. 개인들이 물량 뺏긴 거 있어? 없죠. 응? 외국인이나 기관이랑 뭐 순바뀜이 있어. 그것도 제한적이고. 누적적으로 수급 없잖아. 자,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 아니야. 두 번째로 수급도 없어. 근데 그냥 거래만 터지고 움직여. 그러다 주가 빠지면 뭐 보고서도 안 나와.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지. 쟤네가 그때 당시에 왜 썼을까 보고서를. 꼬맹이들이. 스몰캡 담당 다 꼬맹이지 누구지. 응? 그러니까 결론은 이 상태에서 이 슈팅 범위가 형성이 돼서 거래가 터져서 나는 거래량만 보고 들어갔다 하면은 거래가 둔화됐을 땐 정리해야지. 세 가지 하나도 안 맞잖아. 실적, 수급, 거래대금 하나도 없죠. 매도 끝. 그렇게 해서 어차피 가입을 하신 거니까 그것도 결정 잘 하셔서 VVIP 방으로 처음부터 잘 오신 거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 종목군들 비주력주 싹 정리해서 기아하고 삼성 빼고 싹 매도. 내일 당장 매도 싹 매도. 그리고 우리 종목에서도 뭘 사야 될지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럼 안 돼 그렇게 하시면. 방금 말씀드린 거 오늘 포트폴리오 전략 주말이라도 일주일은 신규 가입하셨기 때문에 일주일은 차분히 대처하세요. 문자 오는 거 다 살라 그러면 이 방에 또 종목이 100종목이다 막 소문이 나. 아니야. 우린 주력 있고 요 정도 종목에서 보고 그날 종목에 있으면 보는데 종목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잖아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해. 여기서. 그리고 얘네들도 빼고 넣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주일 정도는 주력주 먼저 채우신다고 생각하시고 차분하게 잘 대처하셔서 이 좋은 장에 다른 거 필요 없어. 이런 수익 좀 가져가세요. 이런 수익 좀. 현대차 하이닉스 비중 보세요. 가상계좌 1억 기준으로 다 오픈해 놓은 포트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설정을 잡아 드립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 이거 이제 공개적으로 올려 놓을 건데 외부에 계신 분들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시고 유튜브 찾아오신 기준에서 뭐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렇게 다 한미반도체는 다 들어가 있어요. 요거 이제 차분하게 보시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전화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